이번 시간에는 유출병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유출병은 히브리어로 주부라고 합니다. 이 주부는 흐르다, 죽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출병은 사람 몸에서 피와 정액, 그리고 분비물이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이나 콧물, 땀과 같은 피부 분비물은 해당하지 않고 상처를 입어 피가 나는 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시대 피와 정자는 생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액체가 빠져나간다는 것은 곧 죽음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정한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유출병에 대한 규례를 남녀를 구분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남자의 경우입니다. 남자의 유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만성 유출입니다. 남자의 성기에서 분비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증상을 얘기합니다. 현대 의사들은 임질 같은 성병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만성 유출 환자가 누웠던 자리나 앉았던 자리는 다 부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만지는 질그릇, 나무 그릇 등이 다 부정하여 깨뜨려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와 접촉하거나 또는 그가 접촉했던 것을 만진 자들도 다 부정하여졌습니다. 만약 시간이 흘러 이 만성 유출이 치료가 되거나 멈추게 되면 그날로부터 7일간의 자연정화 기간을 지키고 그날 옷을 빨고 목욕을 하여 정결하게 했습니다. 8일째 되는 날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드리는 제사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비둘기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보면 나병과 같은 심각한 부정결은 아니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는 남자의 성기에서 정액이 나올 때입니다. 정액이 나오면 그날 옷을 빨고 목욕한 뒤 저녁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후에는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했습니다. 부부관계의 경우는 아내도 함께 동일한 정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 경우에 자연정화 기간이 하루에 불과한 것으로 보면 경미한 부정결 문제로 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자의 경우입니다. 여자의 자궁출혈은 여자를 부정하게 했습니다. 자궁출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매달 생리적 현상으로 찾아오는 월경과 비정상적으로 계속되는 자궁출혈입니다. 월경을 하게 되면 여자는 7일간 격리되어 부정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이 기간은 대략 여성의 평균적인 월경 기간과 일치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7일째 되는 날 여자는 옷을 빨고 목욕을 했을 것입니다. 이후에 해가 져 저녁이 되면 그녀는 정결을 회복했을 것입니다. 만일 남자가 월경 중인 여자와 잠자리를 가지면 그 남자도 동일하게 자연정화 기간인 7일간 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후에 성소에 올라가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7일간 자연정화 기간이 요구되는 부정결의 문제 중에 유일하게 성소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였습니다. 자연스러운 생리적인 현상이므로 아마 덜 심각하게 여겨 제사 절차가 면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만성 자궁출혈입니다. 이 경우에는 남성의 만성 유출처럼 매우 심각했습니다. 여자는 출혈이 계속되는 한 부정한 상태를 벗어날 수 없었죠. 그리하여 격리 생활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병이 치료되거나 출혈이 멈추면 그날로부터 7일간 자연정화 기간을 지키게 됩니다. 8일째 되는 날 비둘기 2마리를 들고 성소에 올라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남녀가 유출병일 경우에 대한 규례를 알아보았습니다. 11장에서 15장은 정결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정결법의 목적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신약에서 정결법의 형식은 모두 폐지되었지만 그 본질적 취지는 율법을 통해 계승됩니다. 영적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성전인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 세상과는 구별된 정결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이트라웃.